2부도 부동산 알짜 정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삼가시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R&D셋 이규미 본부장,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오를 만한 곳 중심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02077-6358번으로 접수 받을게요. 그럼 첫 번째 알짜 정보 이규미 본부장 따라갑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근린상가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 1999년 준공이 됐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이어지는 건물로 상가 4호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7억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1,500만 원, 월 902만 원, 대출 가능 금액 15억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0억 8,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맛집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상수동입니다. 상가 건물이라서 입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가는 정말 입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입지 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주변에 정주 인구가 얼마만큼 있고 또 그 정주 인구에서 받쳐주는 기본 임대 수익 외에도 유동 인구가 맞춰주는 권리금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상권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가를 이야기할 때는 역세권 상가라든가 아니면 항아리 상권 등에 굉장히 주력한 그런 중점을 두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찾아가는 상권만큼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곳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대 상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찾아가는 그런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소개드릴 물건 같은 경우는 그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한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세권 상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2호선 홍대 입구역이라든가 상수역의 중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홍대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 상권들이 입점을 하고 있고 또 가지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상수역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신흥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로서는 또 새로 생겨나고 있고 점점 부흥하고 있는 신흥 상권으로서는 상수역 상권도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대 상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상수까지 일찌감치 상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주말 저녁에 가보세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 미래 가치도 상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정부의 모든 규제들이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나기에서 약간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 호재가 당인리 발전소의 지하화에 있었습니다. 지하화 계획이 발표하고 지금 2018년 12월쯤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상권이 변모될지 그 근처에 북카페라든가 그 모든 카페 시설들이 차츰 들어서고 있고 상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인리 발전소가 공원화되었을 때 45만 평에 이르는 4만 5,135평에 이르는 그런 넓은 평지가 공원화되고 또 이곳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워나갈지에 대한 흥미로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대 상권이 굉장히 거대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상권을 유지하기는 조금 버거워서 좀 가지 상권으로 가면서 상수동 상권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버스킹이라든가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20대, 30대가 선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투자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3년째 연속 집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상수동에서 조금만 더 걷다 보면 당연히 발전소 나옵니다. 공원화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명소가 될 것 같고요. 이미 4개의 식당이 입점된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 특징도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좀 블로거들 사이에는 유명한 맛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층에 이미 맛집이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는데요. 그 외에도 4개의 상권 안에 통 건물 안에 모두 음식점으로 입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맛집이 들어있다라는 건 주변에 뭐 디저트 카페라든가 아니면 음식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른 상가들도 사실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적인 어떤 마스코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부터 2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단독주택을 근생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이제 음식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지가 넉넉하게 50평형이기 때문에 차후에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화재성이라든가 가시성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건물로 다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점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분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37억 원이고 실투자 금액이 20억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대지 평당, 대지 시세 대비 비슷한 평형을 볼 때는 거의 한 40에서 70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고요. 분양하고 있는 구분 상가의 경우에도 연면적 한 200평형을 비교했을 때는 이 70억에서 한 100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대지에 내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건물 상가이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동의 상가 건물 통째 하나가 내 거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의점 상가에 들어오면 사실 공실이 됐을 때 그런 임대료 손실이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어떤 자비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통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임차의 형태를 여러 곳으로 둘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개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 하나의 어떤 맛집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파생 상품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공실의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보신다면은 투자하는데 실수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근린상가 분석해봤고요. 다음 알짜 정보는 우리 이성우 대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려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9,7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9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2,6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남구로 가보고요. 그중에서도 논현동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입지 여건 분석해 주실 거죠? 네, 강남의 중심부에 해당이 되는 물건이고요. 네. 사람이 살면서 한 5번 정도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직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주거지를 선정을 하고요.
또 이제 결혼할 쯤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군이 좀 좋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또 선호하게 되겠죠. 이 물건 자체는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죠. 바로 언주역에서 9호선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4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봉은사로 주변이 지금 매우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그 봉은사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맞춤형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이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 아예 통건물을 사서 회사를 꾸미는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봉은사로 주변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러는데, 이렇게 주거지로 이런 기업들이 침입이 된다라고 하면 주거지의 면적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물건 자체는 이렇게 교통이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이지만 학교도 바로 옆에 있죠. 노년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있으면서 상권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신노년 상권과 강남 상권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가로수길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멀긴 하겠지만 이렇게 산책 형식으로 걸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거기에 또 의류 관광 특구 지역이 또 차병원 사거리 쪽, 차병원 사거리에 언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병원 사거리에 의류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의료 쪽의 종사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또 테헤란로를 비롯해서 봉은사로, 그다음에 마이스에 관련된 국제기록 복합지구의 마이스 관련된 회사들,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곳이면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금액적으로 저렴한 곳을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세대 쪽으로 밀집이 되면서 가격적인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 타겟층을 밝혀주셨어요. 젊은 층이다. 그럼 여기 자리 깔고 앉으면 돈 더 불려줄 수 있는 곳인가요? 호재로 들어보려고요. 네, 호재는 뭐 강남 지역에 워낙 많이 있죠. 국제기록 복합지구도 바로 근거리에 있고 봉은사로 주변에 있습니다. 봉은사역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언주역 다음이 선정릉역이죠. 그 다음이 삼성중앙역, 그 다음이 봉은사역이기 때문에 내정 과정이면 도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봉은사역의 국제기록 복합지구 이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 코엑스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부지, 한국감정원부지도 이제 확충을 해서 마이스 지원 센터로 만들고, 수변 공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둘레길을 만들고 더욱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이쪽 지역이 보행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에 많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인구들이 많이 들어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이제 광역급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부분을, 이 지하 공간을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나 GTX A노선, C노선, 신사 유래선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철도가 들어오고, 버스도 48개에서 90개 노선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이 좀 많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GTX나 이런 부분은 수도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파주나 그다음에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반나절이면 와서 이렇게 상권을 이용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반나절 상권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권이 더욱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미래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이 봉은사로 주변에 역이 있는 곳 쪽을 공략을 하다 보면 어떤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직장인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다세대를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남으로 출퇴근하신 분들 직주 근접 나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눈여겨보시고요. 건물도 좀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외관이나 내부의 상태를 눈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석 외관으로 꾸며져 있고, 이렇게 뭐 그림상에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고, 시행사 자체도 강남 지역만 유독 건물을 짓는 그런 회사이면서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관리까지, 건물 관리에서 임대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차인이 나갔을 경우에 부동산에다 의뢰를 하지만 여기는 바로 이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임차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이그로시 싱크 가구나 LED 조명을 통해서 또 전기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옵션상으로는 천장형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인덕션, 그리고 차량이 이제 전기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충전 배선까지 완료가 된 그런 건물입니다. 예, 풀옵션으로 인덕션을 주네요. 전기차 충전까지 굉장히 최첨단인 것 같은데요. 가격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강남의 가격들이 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분양가 자체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건축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급여 자체도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됐지만 급여 자체도 많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라는 것은 이건 확실한 사실이고요. 3억 4,6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도 2억 9,700만 원인데요. 임차를 맞춰주는 임대차 조건부 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세를 투자했을 때 4,9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는 1억 2,6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알려드렸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신길동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다가구 주택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1호선,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신길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6년 11월 준공이 됐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어지는 건물로 원룸 8호실, 투룸 5호실, 3룸 1호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0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3억 5천만 원, 월 33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5억 원 예상했을 시 실제 투자 금액 2억 3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통건물 2개를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상가 통건물을 소개해드렸다면 여기는 신길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통건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통건물이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통건물은 사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다소 입지 여건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호선, 5호선 신길역 도보 5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사실은 조금 보류된 상태이지만 2011년도에 여의도 마스터 플랜 자체가 얘기가 됐던 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딜레이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신길역이 그 풍선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와 마곡의 업무 단지화를 배후 수요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의도에서 차량으로는 한 10분 정도,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의도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생활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의도의 직장인 수요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근접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차 수요에 대한 그 걱정을 전부 다 놓으셔도 될 만큼 배후 임차 수요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롯데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 이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포진되어져 있어서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공원이 있죠.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또 역의 편리성 외에도 충분히 숲을 지니고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여유로움까지도 지닐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신길동의 의미 자체가 뭐 새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영등포 내에서도 신길동만큼 호재를 많이 달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신길 뉴타운이 이제 완성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이 완성된다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생활 인프라들이 좀 더 고급스럽게 신도시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뭐 좀 낙후된 시설들이 좀 더 좋아지고 있고 주변에 학교라든가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 도심 재생의 어떤 그런 그 지역적인 호재들도 같이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도심의 재생들이 계속 영등포 지구 안에서 중심으로 신길동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의 강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에 그런 호재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가 사실은 조금 보류된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적인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서 약간 보류됐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이 매수 적기이기도 합니다.
매수 적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다가구 주택 통건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통건물입니다. 건물 특성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통건물이기 때문에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건물을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또 건축을 할 당시에는 건축을 할 계획을 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임차인을 대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임차인이 1인 가구가 많을 때는 원룸을 많이 구성을 하고요. 신혼부부들을 얘기할 때는 투룸을 많이 구성을 하는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 원룸과 투룸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럼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또 에어컨 등이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룸 거주자들이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임대가 굉장히 용이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32평형 아파트가 제일 선호하는 그런 평형이죠. 조금 더 그거보다 넉넉한 구조로 뺐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주를 거주하면서 임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거형 임대 건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 크게 통건물, 수익도 좀 통 크게 가져다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 어떤 메리트 있을까요? 네, 통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하고 그다음에 월세라든가 월세 차임이라든가 전세 보증금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실투자금을 가장 적게 하면서도 큰 건물에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금융을 이용하고 또 보증금을 이용을 한다면 실투자금이 2억 3천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월세 수익까지도 같이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투자하실 때 유의점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유의할까요? 네, 통건물은 차익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면 가장 좋은데요.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을 찾든지 아니면 또 임차 수익을 월세를 얻어가려는 노후 수익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한 어떤 명확성을 먼저 투자하시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익을 보면서 월세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 먼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건물 같은 경우 여러 세대를 상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노파심들도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스러운 노파심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전문업체가 굉장히 성황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하셔도 충분히 차임을 얻으시면서 편리하게 또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을 잘 알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신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분석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정보도 주목해주세요. 역시나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치인 9호선 신잠실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8층 건물 내 4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1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황금 노선 앞으로 지어질 9호선역에서 걸어서 1분이면 당도할 초초초 역세권입니다. 이 밖에 어떤 입지 여건 자랑하고 있을런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9호선입니다. 9호선 그만큼 황금 노선이죠.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여의도, 마곡지구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은 쪽을 이렇게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붐비는 열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콩나물 열차, 지역 열차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편량을 늘리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의 9호선 지하철에 이제 그 개통이 되는 연장 개통이 되는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물론 뭐 강남 지역의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이 매우 상승이 돼 있고 비싼 부분이 조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개통이 되는 쪽은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을 노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상승 여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종합운동장역까지 지금 9호선이 운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역이 어딘가를 살펴봤더니 삼전사거리입니다. 첫 번째 역이죠. 연장 1000역인데 이 삼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잠실동과 그다음에 삼전동이 같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역 이름도 뭐 신잠실역, 뭐 삼전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개통이 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50초 거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세가나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땅의 매도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초역세권의 물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제한적인 입지이고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참에 초역세권, 잠실 그리고 강남 상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초역세권 물건을 한번 잡아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지역은 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좀만 가면 또 롯데월드가 있기 때문에 제1롯데월드에서 쇼핑이나 문화 이런 곳으로 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마을시장이나 또 신천 먹자골목이 유명하죠. 걸어서 한 7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9호선 강남 쪽에서 거주하는 높은 임대가를 견디지 못하고 그러한 저항감 때문에 적은 금액의 임차 수요가 있는 쪽으로 또 이주를 하기 때문에 교통이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강남권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저렴한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마술은 없습니다. 발품 꼼꼼하게 파시면서 과연 얼마나 입지적으로 매력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호재는 그야말로 이제 교통이죠. 지하철이 이제 10월 달에 개통이 되는데 이제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개통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공사 상태는 내외부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다 돼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쪽에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또 대서특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오셔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한 정거장만 가면 종합운동장이 있죠. 종합운동장도 마이스에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입지적인 부분을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엑스 면적이 한 3배 정도의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게 되죠.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마이스에 관련된 그런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어들도 많이 이쪽으로 오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업들이 만든 그런 상품들을 또 알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상품을 알려서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그래서 이쪽에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근처의 물건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류 조감도 함께 보셨는데 굉장히 웅장하네요. 근처에 있어서 이 호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건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징 주목할까요? 네,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한 3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총 8층으로 지어지거든요.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송파구에서만 한 300개 정도의 건물을 지은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튼튼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층 중에 4층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코너 건물이면서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성도 훌륭하고요. 석재 외장 타일로 진행이 돼서 건물도 외관도 수려하고요. 6m 도로, 10m 도로 코너에 접해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지금 이 물건 자체는 1.5룸 구조인데요. 초역세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건물들 구조를 보게 되면 원룸 또는 1.5룸으로 많이 지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왜 건축주가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룸이나 1.5룸 구조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또 초역세권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원룸이나 투룸보다는 1.5룸 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옵션상으로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구상해야 될까? 감 오시라고 짚어주세요. 네, 1.5룸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방이 하나 따로 있고요. 거실이 하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전세는 2억 2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에는 1억 500만 원이고요. 일단 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초역세권 물건에 4,5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고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부는 R&DSN 이규희 본부장,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함께했고요. 실전 부동산 고고 내일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